예, 332번, 332번 압수수색.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죠? 332번. 얼마 전입니다. 윤미향 의원 일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운동을 그렇게 오래 해왔던 내용을 모두 다 부정하는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국힘 곽상도 의원 등이 엄청난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모두 무죄가 났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에 위안부 쉼터 소장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위안부 쉼터에 압수수색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온 삶이 부정당했다며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좋은 일만 하면서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검찰이 한번 와서 압수수색하면 자신의 모든 삶이 부정당했다며 목숨을 잃는 게, 그게 검찰의 압수수색입니다. 검찰의 무도한 압수수색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검찰은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332번,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332번 이재명 대표가 안 아플 리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주변에 압수수색당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검찰이 압수수색 왔을 때 그 당사 현장에 갔습니다. 아무 내용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 체포영장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압수수색을 마구 해대는 검찰 332번, 국민 여러분, 절대로 이 검찰은 정상적인 검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슬픈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잠깐 들어봐 주십시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 윤석열입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윤, 경포대에 미안해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을 경포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번 에너지 파동으로 목욕탕을 하시는 어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욕탕을 하는 이 소상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 전 요 시기에 보다 똑같이 썼는데 목욕탕 난방비, 수도세, 전기세가 딱 2천만 원 더 나왔답니다. 2천만 원. 난방비는 700만 원이 더 나왔고요, 수도세는 300만 원이 더 나왔고요, 전기세는 100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제가 추경호 기재부 장관에게 물었는데요, 취약계층 이야기만 합니다. 서민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심각한 건요, 대한민국 경제 무역 적자가 작년에 472억 불입니다. 올해 1년만, 올해 1, 2월에만 약 200불 무역 적자입니다. 이 200불 무역 적자는요, IMF가 터지기 직전에 206억 불 무역 적자였어요. 이게 IMF 온다고 전조를 알릴 때가 206억 불이었는데요, 올 1월, 2월에만 해서 200억 불 무역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 1호 윤석열 어디 갔습니까? 고리 대금업 영업사원 1호로 전락한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기 나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이 틀었듯이요, 어제 보도에 새로운 보도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12시에 때려요,
3,300. 12시에 때려요 3,300. 둘이서 때려요 8만 개. 살짝쿵 통정매매 도이치 모녀스. 괜찮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12시에 3,300 때려달라고 김기현 주가 조작 선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8만 개 때려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김기현입니다. 그 국힘 대표 후보하고는 다른 사람이긴 한데 이 주가 조작 선수는 이정필 주가 조작 선수보다 훨씬 최고급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민태균은 김건희 파일을 갖고 있다가 미국으로 도피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시킬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주가 조작 대가가 매도하라 셈 하자마자 7초 만에 김기현 지시대로 어딥니까? 김건희에게서 8만 주가 매도가 됩니다. 이 내용이 다 나온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하다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요 뒤에 있죠? 예. 요거는 11월 1일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요거는 김건희 여사가 매도를 한 거고요. 요거는 김건희 여사가 사는데요. 아까 말했던 살짝쿵 통정매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통정매매. 누가 파냐면요, 김건희 엄마가 팝니다. 김건희 엄마가 팔고요, 주가 조작 임원인 연모 씨가 파는데요, 연모 씨하고 김건희 엄마가 파는 걸 김건희가 삽니다. 사는데 요때 팔을 땐 3,300일 때 요때 3,550에 사는 겁니다. 이게 통정매매인데요, 이 통정매매를 딱 한 것을 재판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거는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제 SBS 보도에 나왔는데요, 이 김건희 통장에서 9만 주를 매도하고 이 증권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다 했습니다, 잘 팔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알았어요 라고 답하는 녹취를 검찰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SBS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거 다 녹음되는 거 알고 했으니까 주가 조작한 게 아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녹취되는 걸 알고도 주가 조작했으면 뒤에 누가 봐주는 거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범죄인지 알고 녹취되는 거 알고 그리고 주가 조작했으면 누가 뒤에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였고, 요 봐준 정황이 지금까지 숨겨져 있다가 이제 드러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실에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때 다 수사하던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때 그 서슬퍼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칼로 찌르던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남편 아니었습니까? 이 내용을 낱낱이 이 세상에 고발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